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정은입니다. 네, 지금 김포가 앞서 교통난 때문에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가 서울시 편입을 한다는 내용이 뭐 나라안의 최고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오늘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그 김포를 편입한다는 내용이 지금 뉴스에 한참 나오고 오늘도 지금 실시간으로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김포 시민들이 이제 교통이 실제로 네. 지옥철 뭐 골드라인 이야기도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했고 최근에 5호선 연장도 또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김포로 편입이 된다면 김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고 첫 번째는 네. 그리고 이제 김포 시민들이 일단은 김포시장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한 결과 나온 거라니까 뭐 대세일 테고 그쵸. 뭐 제가 봐도 반대할 시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현실적으로 되는 과정은 또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장 위원님 어떻게 이게 뭐 이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김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아예 뭐 없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사례가 있었고 네네. 뭐 김포공항이라던가 네네네. 뭐 인천의 검단 같은 경우도 김포에서 인천으로 편입이 됐었고 네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긴 해서 아예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또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잖아요. 네네. 절차를 보니까 일단 김포에서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고 또 서울이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네네. 또 뭐 경기도의회나 서울시 의회 의결 거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네네네.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이제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은 현실성이 지금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집값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김포 자체 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호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매물 뭐 증감이라던가 네네. 호가에는 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네네. 또 이게 집값이 올라가려면 외부에서 투자 수요나 뭐 이런 수요들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집값이 확 올라가는 건데 네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맞습니다. 대다수라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 막 실시간으로 지금 나온 거라 속보로 지금 서울 편입 특위가 어쨌든 발족이 돼서 네. 위원장에 부산의 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그 메가 서울 구상을 본격화하고 또 가칭으로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또 이분이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의 전문 지식을 좀 갖추고 있다고 그러네요.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국힘은 이제 오늘 관련해서 편입 이슈를 다룰 편입위를 발족을 했고 여기에 조경태 의원을 부산 4구의 의원입니다. 을 임명을 했고 또 경기도당 위원장인 그 애초 송석준 위원장이 거론이 됐는데 뭐 조 의원이 최종 발탁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석 대변인이 조 의원이 토목공학 출신으로 도시설계 전문가다.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서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인근 주민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수도권 출신이냐 이런 뭐 의미보다는 당내에서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의원을 택했다는 거고 또 애초에도 이 TF를 검토했는데 메가서울을 강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로 격상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서 김기현 당대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서울 인근 그 위원님 유사 도시에서도 네.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네. 주변 도시들도 이렇게 이제 조금 되고 싶어하는 곳들이 더러 많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서울 편이 검토하고 있는 지역들이
김포 포함해서 고양, 뭐 부천, 광명, 과천, 네네. 성남, 구리, 하남 이렇게 거론이 네네. 되고 엄청 있어요. 많네요. 네, 서울이랑 다 인접한 그 경기도 지역들은 다 네.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통근하는 인원 비중이 12.7% 정도 네네. 된대요. 네네네.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기는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다 편입을 좀 원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음. 뭐 이게 김포만 될지 아니면 각 네네. 지역들의 일부가 편입이 될지 아니면 무산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포시장은 또 그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그 지금 새로 유입된 김포 인구가 많은데 김포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 하는 뭐 그런 걸 좀 내세우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논의가 나온 걸 저도 이 논의가 왜 나왔나 살펴봤더니 지금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를 남도 북도로 나눠서 뭐 북부 특별자치도 라는 이야기를 나눠서, 그렇게 되면 김포시장 입장에서는 그 김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경기도 자체를 북도로 나누는 데 대한 그 저항감은, 제가 뭐 김포 시민들 좀 인터뷰를 해봤더니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그냥 경기도에 있을 이유가 없다, 당연히 서울시로 가야 된다 라는 의견이 진짜 절대 다수도 아니고, 감히 말씀드리면 퍼펙트.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경기도를 그 뭐 남도 북부로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께서 또 보니까 이게 그 뭐 성장 잠재를 일깨운다고 김동연 지사 그 뭐 여기 보니까 뉴시스에서 내용을 다 인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경기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뜩이나 뭔가 소외받고 연천, 포천, 파주 등 군사 지역으로 뭐 분류돼서 각종 규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쵸. 제가 뭐 직접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쪽에 하면 골프장이니 뭐니 뭐 이런 것만 있지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교통도 열악하고 뭐 여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외받았는데, 심지어 강남 강북도 아니고 서울에서 강남 강북 나누는 것도 뭐 딱히 나눠놓지는 않았습니다. 법으로 나눠놓지 않아도 소외받는데 굳이 이렇게 제도상으로 북부라고 나눠서 한 번 더 죽이는 거냐, 확인 사살하는 거냐,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의견이 절대 다수입니다.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김동연 지사는 그렇게 소외받아왔기 때문에 뭐 예산을 투자하고 이쪽에 뭐 민간 기업도 유치를 하고 뭐 기존에 경기 남도에 비해서 주민들 뭐 GDP가 뭐 낮고 인구가 어떻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도 일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취지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기도민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제가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뭐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평택 같은 것도 봐서 알겠지만 기업을 먼저 선 유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일 안을 그림을 그리고 해야지, 제가 먼저 나눠놓고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하고 뭐 만들 건데 뭐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들어오라면, 그래서 지금 지방 지자체의 유령 도시가 돼 있는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가 뭐 너무 많으니까 그런 지자체들을 알고 있지만 말하면 또 뭔가 그 지역 주민들이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겠는데, 지금 연천, 파주,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고양, 남양주, 구리, 가평, 여기 어떤 사람이 북부 특별자치도를 한다면 반기겠습니까? 당장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김포 시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뭐 민주당도 오늘 민주당 입장을 밝혀라고 지금 국힘에서 이렇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동문서답 하지 말고 찬반을 밝혀라, 민주 압박을 이래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정당적인 이야기는 배제하고 이야기하면, 당장 김포 시민들이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하면 어떤 시민들이 그 뭐 민주당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당장 뭐 김포 시민도 서울에 학교도 보내고, 만약에 그 위원님 김포가 서울에 편이되면 네. 그렇게 학군도 좀 이렇게 뭐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에 있는 특목고를 뭐 우선 지원, 물론 특목고는 뭐 지역 관계없이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주소지 이전이나 이런 것도 뭐 이사를 가고 이런 것도 김포시에서 서울로 넘어가면
바로 아마 배치되고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좀 그런 면에서도 뭐 유연하게 되는 거고, 어찌 보면 또 소위 말하면 메가시티니까 서울 시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에 있는 모든 뭐 생활권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큰 뭐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청약 네네. 같은 거 할 때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그러겠네요.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니까 네네. 네, 굉장히 좀 지역에서는 반길 만한 이슈인 건 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집하고 TV가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춘 방송이니까 어쨌든 이게 큰 틀에서는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지만 이런 뭔가 정당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되고 이렇게 이 선 발단은 경기도가 남북부를 나눈다니 북부로 가는 걸 원치 않는 김포시 입장에선 당연히 서울로 들어가야 될 거고 배제를 못해서 배경 설명을 드렸지만 자, 첫 번째 김포 시민들은 교통 대책도 해결 안 됐는데 또 두 번 죽이게 하느냐. 빨리 5선을 확정해라는 게 우선 더 큰 목소리 같고 그게 목소리가 뭐 나와도 신도시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교통 대책이 해결이 안 되면서 뭐 가면 되겠냐. 근데 반면에 또 당연히 뭐 대부분은 찬성을 하지만 빨리 김포시에 편입돼야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야 서울시장이 5선도 당연히 서울시니까 연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뭐 따지 예산도 당연히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될 테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집값이 제가 볼 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현실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네네. 서울의 주민들도 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다른 국가의 도시보다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네네.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메가시티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 뭐 이런 네네네. 공약들을 계속 하는 바는 있어서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이게 그냥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매물보다 수요가 좀 많아지고 그렇죠. 거래가 또 현실적으로 돼야지 뭐 집값이 올라가고 매물이 줄어드는 건데 네네. 그렇게 미리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는 거쳐야 될 과정도 많고 네네.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이제 거리감이 있는 얘기라고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장점도 많지만 단점을 굳이 좀 한번 뽑아보자면 네네. 이게 도시에 대한 이런 기능이 좀 확대가 될수록 이 교통이 굉장히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예, 수도권이 이제 가물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에 지하철 같은 것들은 좀 공사 같은 건 장기간에 걸쳐야 되는 일이니까 굉장히 뭐 그런 도시가 되면서 겪어야 될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된다고 해서 거리가 좁혀지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여전히 그 말씀하신 대로 5호선이 연장되지 않는다면은 뭐 지옥철이나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계속될 문제라서 네네. 지금 서울 안에서도 북부 쪽 집값이 사실 이제 남부보다는 조금 네네. 떨어지잖아요. 많이 또 떨어지죠. 김포랑 붙어 있는 방화동 쪽만 하더라도 네네네. 가격이 그렇게 높은 서울 안에서는 높은 지역은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그게 크게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호재가 많지만 지금 5선이 확정돼도 그 공사되고 하면 착공되고 완공될 때까지 뭐 7, 8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더 빨리 낼 수도 있고 이러지만 어쨌든 이게 좀 먼 이야기들이라 지금 확정돼도 지금 여기 사실은 뭐 지금 고등학생들이 그 혜택을 출퇴근하면서 계속 산다는 전제에 누릴까 말까인데 일단 그게 더 빨리 좀 조속하게 확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어쨌든 당론으로 채택안 돼서 편입한다고 경기도도 남북도 특별자치도 만든다고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러면 김포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면 민주당이든 그게 국민의힘이든 이렇게 시민들을 두 번 올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낙선 운동도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 북도를 만든다는 데 대한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그게 발단이 돼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돼야 돼서 메가시티를 만든다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는 좁아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되든 말든 교통이 개선돼야 되는 게 최우선이고 그래 해야지 지금 저희가 부동산에도 뭐 영향을 미치고 활성화가 되고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창을 띄워줬지만 이게 김포의 지금 가장 큰 핵심 도시라 볼 수 있는
김포 장기동 신도시인데 장기동, 운양동 여기가 지금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 매물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뭐 평수도 다르고 이러겠지만 보면 호가나 이런 게 거의 오르지 않는다. 네. 집값들을 보면 제가 좀 살펴봤는데 거의 매물이 뭐 오르거나 지금 반영 안 됩니다. 왜냐면 요즘은 이 시민들도 똑똑해지고 집을 또 사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뉴스만 보고 이게 호재라고도 생각 안 하는 게 과연 그러면 언제 교통이 개통될 것인가, 5호선이 연장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있는 버스들은 어떻게 좀 더 합리적으로, 물론 최근에 그 버스 전용 차선 만들고 일부 버스 몇 대 조금 추가 투입하고 해서 교통 여건이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도 아무래도 교통 오지로 불리고 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러면 나머지 뭐 서울에 인접해 있는 광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뭐 최우선순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다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우선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든 말든 지금 교통이 개선되지 않으면 반기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 그리고 이 경기 북도 남도 나누는 것도 제가 뭐 다 내용을 지금 뭐 내용 뉴스에 나와 있어서 충분히 숙지했지만 이 뭐 메가시티 만들고 뭐 반대로 뭐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든다는데 최우선돼야 되는 건 어떤 메리트를 줘서 어떤 게 예컨대 뭐 삼성이 들어온다, 현대자동차가 경기도 북도의 특별자치도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걸 전혀 뭐 이루어진 게 없이 그냥 툭 던져놓고 뭐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 사는 분들도 상처를 받고,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유야무야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그게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또 뭐 양당에 나는 불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대통령도 최근에 뭐 민생 행보를 하고 뭐 시민의 의견 듣고 막 이렇게 했던데, 그 위원님 지금 사실은 이게 총선용이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데 그 뭐 부동산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죠. 아무래도 공교롭게 타이밍이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네네. 발언이 나오니까 그런 시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얘기라서 굉장히 좀 장기간에 걸릴 거잖아요. 된다 네네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어찌됐든 집값이 올라가고 말고를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가 편해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이기 신도시들이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김포를 포함해서. 네네네. 그래서 3기 신도시도 GTX 먼저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네네. 있지만 어쨌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어쨌든 네네. 서울의 그 위성 도시나 이런 기능을 하는 도시로 만들었다면 특히 교통적인 문제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당연히 교통을 먼저 해결하고 뭐 그게 메가시티가 됐든 뭐 도를 나누든 의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지금 사실은 본인들은 주장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김포 시민들이야 서울 편입에 대한 뭐 갈망과 열망은 높은 걸로 제가 인터뷰해 본 결과도 그렇지만, 경기도 남도 북도 나누는 거라든지 좀 어찌 보면 그 1300만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를 쪼개는 게 좋을지 말지 시민투표도 하고 이렇게 선공청회를 먼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 김동연 지사님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겠지만 일단 시민 의견을 좀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적으로도 우선하고 부동산도 지금 저희 고물가에 뭐 최근에 이제 저희도 미국의 사태처럼 가계부채가 터진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은행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태리처럼 뭐 이게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하니 좀 이런 부분도 선 민생에 중점을 두고 좀 정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